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 상황을 홍콩 통해 알아봅니다. 이 시대의 성교육을 말하다 세 번째 순서, 낙태 금지 바람이 부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를 회복하고 있는 미국의 오늘을 위해 함께 달려온 단체 세이브 더 스톡스의 토마스 김 대표를 만났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림책으로 흥미로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가정과 교육 섹션 뉴스 전달에 앞서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우한 폐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콩 현지 연결해 홍콩과 중국 상황 어떤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하요한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콩에서 전해들은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내용들이 들리는데요. 우한에서 일한 현지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실제 사망자 수는 이미 10,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또한 의사들도 자신들의 안전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심천 같은 경우도 춘절을 마치고 시민들이 돌아오면 병원에 환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홍콩 현지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홍콩은 확진 환자 8명, 의심 환자 69명, 그리고 격리 수용 환자가 110명입니다. 동시에 홍콩 정부는 1월 27일 새벽부터 홍콩 시민을 제외한 후베이성 거주 중국인과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다녀온 모든 사람들에게 홍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경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1월 25일 홍콩 위생국 위생방어중심에서는 신형 전염병 준비 및 대응 계획을 긴급 대응 단계로 업그레이드했으며, 이로 인해 홍콩 교육부는 초중고 및 대학의 개강일을 2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구정에 중국으로 많이 가서 구정 이후 시민들이 홍콩으로 돌아온 후에 좀 더 구체적인 통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홍콩의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까지는 교회 예배나 모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스 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드시 알코올로 손을 소독할 것을 강조하므로 교회에서도 마스크와 알코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춘절을 맞아 대륙에 있는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사스 때처럼 예배나 교회 모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화상 예배 같은 특수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사역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처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홍콩 정부는 6가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학력 기재 및 조직 구조 업그레이드. 둘째, 출입국 단속 조치 강화. 셋째, 현재 커뮤니티에서 감염과 전파 위험 감소. 넷째, 시민 개인 위생 강화. 다섯째, 학력시설과 서비스 강화. 여섯째, 충분한 자원 제공. 이렇게 6가지입니다. 1월 27일 오후 홍콩대학의학원 원장 양탁위는 기자회견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4, 5월 즈음에 최고봉에 도달하고 6, 7월경부터 수그러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특별히 중국과 가까운 홍콩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먼저 장기간의 시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콩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전염병의 공포를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춘절 휴가를 통하여 대륙을 방문하고 있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초중고 대학교가 2월 17일까지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학교가 정상 개강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치료를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때에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못된 성교육, 침묵했던 성 문제가 낳은 여러 부작용들을 지난 2회 기사에서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의 심각한 이슈는 올해 헌법 불합치 기간이 끝남에 따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낙태입니다. CGN투데이 신년 특집 이 시대의 성교육을 말하다 3번째 순서는 낙태 합법화를 이룬 지 40년이 훌쩍 넘은 미국의 현 주소에서 조명해본 낙태와 성교육입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1973년 미국은 임신 2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40여 년간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경험한 미국 내에서는 다시금 낙태 반대 운동이 진행되며 첨예한 정치적, 윤리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법안들을 살펴봐도 이러한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와 세이브 더 스톡스에 따르면 낙태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지난 한 해만도 10여 개가 넘게 미국 현지에서 통과됐습니다. 강간과 근친상간, 의학적 응급 상태를 제외하고는 18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한 법안, 태아의 심장박동 시기인 6주 정도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8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등이 그것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임신 중절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한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우리나라의 상황이 40여 년 전 미국과 다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원래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를 안 낳는데 그렇지만 낙태는 가능해. 뭔가 맞지가 않아요. 생명 이슈만이 아니라 한국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도 법을 만들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거는 한국,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많은 아픔을 겪어온 후 다시 논쟁의 원점에 서 있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 형성과 올바른 가치의 성경적 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는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가장 큰 성교육의 목적이라고. 성교육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무엇을 하게끔 할 것이냐.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더 막 해박하게 알고 막 지식이 더 많이 쌓여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다시금 생명 존중의 가치를 회복하고 있는 미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프로-라이프, 낙태 반대 선교사라고 부르는데요. 세이브 더 스톡스란 단체가 대표적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 기자가 세이브 더 스톡스의 토마스 김 대표를 직접 만나 그들의 활동 상황과 우리나라에 전하는 메시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톡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Save the Strokes는 역사를 보면 오래되지 않은 단체예요. 10년 안에 세워진 단체인데 미국에서는 이 생명운동하는 단체로서는 제일 큰 단체로 따지죠. 그 버스를 통해 가지고 초음파 기계 그리고 풀 메디컬 장비를 갖추는 그러한 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운동하시는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기부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만이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생명에 대한 그런 가르치는 운동을
미디어와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생명운동 하시는 단체들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은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6만 불을 기부하고 왔죠. 검사를 받고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은 엄마들의 반응이 보통은 어떻게 변하는지. 임신했다고 생각해서 5명이 들어가면은 4명이 그 초음파 그 아이의 심장 뛰는 거를 듣고 생명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8,000명이 넘는 그러한 생명의 결정에 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죠. 40년 전의 미국 모습이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네네. 네, 로데웨이드 법률 통과 이후에 그 네. 미국의 교회와 미국 사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 한국과 미국과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1973년 1월 22일 날 그때 7대2의 decision으로 그 로 vs 웨이드가 그러니까 낙태법이 바뀐 거죠. 스테이트마다 그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페더럴 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과 달리 너무나 많은 시간을 끌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마다 낙태가 가능하게 되면서 페더럴 러를 통해서 여태까지 온 그 생명을 잃은 것을 보면은 그리고 또 30년 동안 저희들이 어떤 면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안에서도 싸우고 또 교회에서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솔직히 교회 다니시는 여성분들이 3명이 있으면 1명이 낙태를 한 게 그 통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분만이 아니라 여자분 또 교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가르치는 것을 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제서부터 다시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좀 부흥이 일어나면서 저희 그 단체를 통해서 작년만 해도 52번 정도의 그 교회에서 집회처럼 한 적이 있거든요. 요번에 3월 달에 또 2군데에서 그 집회를 할 것이고 미국 배우 그 기독교인 배우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생명 살리는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을 보면은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한 것은 30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딱 1년 남았어요. 이 교회 큰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회를 키우는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딱 1년 남은 12월 달까지 남은 이 시간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1월 달 넘어가면은요 아마 40년 후에 저는 이 세상에 없겠지만 그때도 뒤에 돌아오면서 그 4월 2019년 그때 40년이 됐구나. 이제서부터 뭐 변화를 시켜야겠구나. 그러한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낙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교육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면 스웨덴이나 독일 같이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는 나라들에서 그런 성교육을 했더니 오히려 낙태율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프로모션하고 있어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성교육의 초점 그리고 어젠다가 무엇인가 이게 사회를 안 좋게 나가는 쪽으로 미는 그 성교육인 것인가 아니면은 정보와 아이들이 그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지금 성교육하는 그 뭐 캘리포니아나 스웨덴이나 그런 쪽에 하는 성교육을 보면은요 사람의 가치관을 낮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것이고 나 자신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여자 생각지 않게 그런 사회를 안 좋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네.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교회 와서 믿음 한다면은 이 일에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는 것이 나가서 뭐 국회나 뭐 청와대 가서 소리 지르고 이 플랜카드 들고서 뭐 지옥 갑니다가 아니라 이쪽에 스트래티지와 그리고 포항 같은 있는 단체 또 서울에 있는 그 생명일 하는 단체 또 성교육과 LGBTQ 그런 데 제대로 가르치는 단체를 어떻게 내가 인volve되고 후원하고 거기서 또 배우고 그래야 내 자식들한테 또 이웃들한테 또 우리 교회 분들한테 옳은 정보를 바른 정보를 말씀해 줄 수 있나 그리고 또 제일 부탁하는 것은 목사님들 교회에서
설교하시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유년부, 초등부, 대학부, 뭐 청년회 그런 데서도 이러한 토픽이 좀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림책을 도구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안내서가 새로 나왔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묵상집도 출간됐습니다. 이주의 기독신간, 가정 예배에 활용하기 좋은 도서들 모아 소개합니다. 강아지 똥, 사과가 쿵.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그림책을 활용해 자녀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책입니다. 1월엔 새로움, 2월엔 함께 사는 세상, 3월엔 사순절 등 절기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절기에 맞는 소망, 도전, 인내, 평화 등의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해 즐거운 대화를 유도하는 질문들을 수록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 말씀을 간략히 읽고 그림책을 통한 삶의 주요 가치를 배우고 나누며 정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신도와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인 소요리 문답을 기본 교재로 삼은 묵상집입니다. 질문 밑에 바로 답이 나왔던 기존 교리 문답과 달리 설명하는 본문을 중간에 넣고 마지막에 답을 제시해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보완했습니다. 자아실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작정과 예정의 차이 등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크리스천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뤄 가정 예배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말씀 암송을 집중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면 좋은 책입니다. 지성과 감성의 개발, 대화의 탁월함, 마음의 평안, 형통, 영적 재생산 등 성경 암송의 유익과 축복을 상세히 기록해 독자들이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하고 싶도록 자극합니다. 염려, 낙심, 두려움 등의 주제별로 공격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암송하기, 주제, 장절, 본문 암송 후 끝에 다시 장절을 외우는 방법 등을 효과적인 성경 암송법으로 알렸습니다. 지난해 출간됐지만 워킹맘과 조부모를 위해 특화된 기도문도 있습니다. 멋진 엄마, 멋진 직원, 멋진 성도란 여러 역할을 잘 해내야 하는 워킹맘, 믿음의 명문을 이어가길 원하는 조부모들이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기도 체크표, 양육 팁, 믿음과 교리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 등이 아름다운 일러스트와 함께 어우러져 독자들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꾸려가도록 합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2020 통일코리아 선교대회가 70년 전쟁을 넘어 통일코리아로를 주제로 29일 장신대에서 개막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예수전도단 창립자 오대원 목사,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운용 교수 등 목회자와 통일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영화 교회 오빠가 제11회 밴쿠버 기독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영화사 커넥트 픽처스 남기웅 대표는 밴쿠버 기독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며 영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부활의 능력만 자랑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뉴코리아가 2월 1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예수소망교회에서 대한독립선언 101주년 기념식 및 예배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시상식 후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 등을 위한 합심기도, 만세 합창 등으로 진행됩니다. 수상자인 박상원 LA 세인트 미션 유니버시티 총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을 비롯해 300여 명의 추진위원과 성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20년 총회를 다음 달 11일 논현동 서울 영동교회에서 개최합니다. 기윤실은 이념을 초월한 복음, 사랑으로 실현하는 정의를 올해 슬로건으로 정하고 나눔과 공생, 함께 살아가는 사회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